네, 제가 지금 막 방송이 생각보다 좀 오래 했어요. 보니까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TV 방송을 지금 막 끝나고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잠깐 여러분들 바로 이 화면이 예, 예, 지금 이제 막 오픈이 됐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잠시만요. 네, 이거 잘 오셨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정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소리도 화면도 모두 다 정상이고, 자, 그럼 죄송한데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 네, 현재 시간 10시 3분 30초 가리키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바로 오늘 야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리 화면 매우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야간 수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 먼저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하고 강의한 내용들 가지고 오늘 어, 혼조 속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순환매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연말이 이제 12월 달에 막 들어왔잖아요. 예, 12월 달에 막 시작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특집 방송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고 방금 TV에서 보신 것처럼 축구 게임 형태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축구 다들 즐겁게 뭐 보신 분도 있고 축구를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또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만 또 사람은 또 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있죠. 군대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더 싫어하는 거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또 축구하러 가. 남편이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그때 축구하고 기분 좋게 샤워 딱 하고 맥주 한 잔 탁 먹고 어? 이렇게 딱 소파 앉아갖고 또 이제 또 축구 게임을 또 딱 보고 축구 손흥민 선수 내가 딱 보려고 하면 그때 이제 집사람이 옆에 앉으시죠.
애 있기 전에. 이제 옛날 당시에는 뭐 이제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보려고 앉으셔서 한마디 하시죠. 당신은 참 결혼하고서도 총각 같아. 뭐하러 결혼했어? 축구는 결혼하지.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 정신 번쩍 들죠. 그때서야. 아차, 내가 결혼을 했구나. 주말이 나를 위한 주말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마치 그런 느낌. 여자분들이 백화점에 가. 토요일 날 아침에 백화점에 가서 한 바퀴 다 돌아.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 다 이렇게 막 헤집어놔. 남자분들은 종업원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나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별거 없네. 한 바퀴 또 돌아. 4층에서 한 바퀴 또 돌고 그 다음 액세서리 신발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옷 이런 거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길에 명품백에서 한 바퀴 또 돌고 사진은 않고 계속 돌아 그냥.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제 한 두어 바퀴 돌으면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고객 거기 기다리는 데서 털썩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별것도 없네. 쇼핑만 1시간 하고 별것도 없다. 사지도 않고 돌아다니기만 해.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아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왜 젊었을 땐 돈이 없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백화점에서 그거 옷 하나 무슨 일이나 있어야 사는 거지. 네, 자 그렇게 그런 느낌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제 생각. 남자들이 축구해. 자 오늘은 그러나 2022년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여자분들도 축구 좋아해요. 다행입니다. 마무리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3-4-3 포메이션 여기 수비수 3명 그리고 공격수 4명 그리고 미드필드 4명 그리고 공격수 3명. 자 그런데 요렇게 다이아몬드 스텝이라고 그러죠. 여기 수비수와 골키퍼는 이해가는데 여기 중앙선을 책임지는 미드필드 2명은 요분들은 이렇게 이제 볼 배급 공격형 미드필드가 아니라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로 그리고 우리는 측면 공격 형태로 여러분들은 12월 달 나는 어떻게 10% 계좌 수익률을 2600포인트까지 끌어당길 것인가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제가 보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자, 종합주가지수로 계산하면 이런 거죠. 자, 진짜 축구하고 주식하고는 게임이 너무 비슷해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몇 명 뽑습니까? 11명 뽑죠. 베스트 11. 그렇죠? 자, 근데 이 11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축구 인구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에서 어느 날 나오는 게 아니라 유소년 축구단, 그 다음에 실업 축구, 그렇죠? 그러다 또 프로 축구,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축구, 이렇게 쭉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실업 축구, 유소년 축구, 실업 축구, 프로 축구, 그리고 대학 축구. 이게 후보군 중에서 코치진들이나 기술진들이 고르고 골라서 기존의 11명 중에서 보통 축구선수 베스트 11 11명 있으면 9명에서 8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사람들 중에서 뛰는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2명이나 3명 정도가 새로 뽑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11명조차도 후보군이 있잖아요. 항상. 후보군. 그 후보군 중에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축구선수 11명 되기가 국가대표로 된다? 판검사 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11명의 라인업조차도 그 뒤에 후보 선수들 중에서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친구들한테 우선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이분들이 2군이 아니에요. 2군이 아니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베스트 11에 출전할 수 있는 골키퍼가 다친다거나 뭐 하면 그 다음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강인 선수처럼 이렇게 후보에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후보에 있다가
누가 컨디션이 좀 난조하다. 그럼 바로 투입하죠. 황희찬 선수처럼 이렇게 있다가 누가 좀 다친 것 같다. 혹은 컨디션이 좀 시간상으로 지금 전력 바꿔졌다. 바로 투입하죠. 황희찬 선수가 축구를 못합니까? 아니죠. 근데 후보로 잠깐 있죠. 벤치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전략전술상 이 시간에 들어가서 들어간다. 딱 하면 근데 한 골 딱 들어가죠. 그런 느낌상으로 가는 거죠. 이강인 선수 교체하고 나서 이렇게 경기 흐름 바꾸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와서 2-3명, 11명 중에 2-3명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평상시에 종목 후보들이 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일로 있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거래소에 900개 종목, 코스닥에 1000개 종목, 2000개 종목에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 들어오는 거는 1년에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쭉쭉쭉 날아갈 가능성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거래소에 있는 900개 종목 중에서 900개 중에서 200개 종목, 이걸 코스피 200개 종목이라고 그러죠.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200개 종목을 잘 여러분들은 항상 리스트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환율이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상대편이 이런 전술을 갖고 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전략 전술을 갖고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무슨 포지션이에요? 12월 달 박한샘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박스권에 현재 머물러 있는데 2450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추세적으로 떨어지던 추세 속에서 반전을 기하는 역습. 축구 선수로 축구 경기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은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와 2400포인트 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돌파해서 이 박스권 매물벽을 돌파해서 앞에 있었던 2550포인트를 넘어서서 2600포인트까지 가서 한 골을 집어넣고 2650포인트까지 또 가서 두 골을 집어넣고 2700포인트까지 가서 세 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주가가 폭락 나올 때 이번 연도 6월 달에 한번 순간 폭락 나오고 2단 폭락 나왔죠.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V자형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 자, 12월까지 과연 여기를 돌려놓으면은 2700포인트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헤디트릭 달성이죠. 세 골. 그런데 이걸 한 선수가 집어넣을 거냐? 즉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갈 거냐? 리오프닝만 계속 올라갈 거냐? 2차 전지만 계속 갈 거냐? 이런 형태로 반등이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 황희찬이 한 골 넣고 그 기세를 타서 손흥민도 또 한 골 넣고 상대편도 골을 넣고 여기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한 골 넣은 거지. 25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이렇게 잠깐 내려오는 구간에는 상대편이 한 골 넣고 우리나라가 다시 또 역습시키고, 근데 상대편이 우리가 넣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전날 시가에서부터 어제 종가가 최저가잖아요. 전날 시가가 최고가, 어제 종가가 최저가, 이틀 바로 상대편이 또 한 골 집어넣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 2600 돌파 가능하냐?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가서 2650, 2700 근처까지 가서 이 직접 여기 이번 연도 두들겨 맞은 이 자리. 그런데 우리의 포지션은 어느 포지션이냐? 일단 2600포인트 돌파를 한번 12월에 점추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포지션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라인업을 구축했는지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라인업으로 구축했느냐? 최전방 공격수 아프리카 TV. 자, 여기서 나는 이해됐다 1번 눌러주셔야 돼요.
최전방 공격수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의외죠. 공격수가 별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외시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윙어, 여기 이제 주로 손흥민 선수 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 다 잘 쓰지만 주로 이제 여기가 케인 자리고,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 자리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눌러주세요. 공구우먼 손흥민 선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손흥민 선수도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이제 예전에 델리알리라든가 요즘은 클럽세스키라든가,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황희찬 선수, 혹은 여기 아프리카 TV는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이고, 황희찬 선수도 이제 하나솔루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격수 3명 라인이 333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은 3명의 공격수 라인으로 저는 12월 달을 이렇게 수익률, 여러분들하고 포지션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하고 제가 주가가 비슷하다겠죠. 이건 뭐예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를 저 같은 경우 3, 4, 3 수비수 3명, 미드필드 4명, 공격수 3명. 자, 근데 그 공격수는 아프리카 팀이나 공구먼입니다. 반면에 미드필더는 셀트리온, LG생활건강, LG전자, 아시아나항공. 오히려 인지도 면에서는 보통 수비는, 축구는 공격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죠. 그래서 보통 여기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대형 종목을 여기다 집어넣는, 공격수에 집어넣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수는 일단 빨라야 돼요. 공격수는 일단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볼이 이쪽에서 날라오든 이쪽에서 날라오든 상대편이 실수하든 순간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그거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 선수들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간다거나 내년도 2023년도까지 가는 게 아니죠.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 연말이라는 이벤트, 세금, 양도소득세 혹은 다양한 배당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데 공격수를 배당에다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 배당을 먹겠다고 하는 거는 5%에서 10% 먹는 거니까 공격수가 12월 달에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다. 1억을 갖고 있다면 이쪽 종목의 30%, 이쪽 종목의 40%, 이쪽 종목의 30% 이렇게 구성을 하면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수 종목들은 어때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반면에 손실도 많이 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가 어떠냐면 막 급등급락에 막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공구우먼 재밌죠? 축구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급등급락. 7,500원에서부터 12,000원 50% 급등. 그랬다가 쫙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또 오는 순간 이틀 사이에 또 30-40% 급등. 8,500원에서 12,000원까지 40% 급등, 45% 급등. 또 옆으로 누웠다가 어제 최근에 2, 3일 만에 또 10% 급등. 그다음 윗꼬리 달고. 예, 근데 퍼포먼스가 지금 제가 보니까 공구먼이 나오고 있어요. 신규 상장한 이유. 급등, 급등, 급등. 옆으로 쫙 눕다가 여기서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공구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축구 선수로 따지면 이제 막 그 뭐라 해야 될까? 신입 같은 느낌. 뭐 히스토리는 길게 없어. 근데 한번 기분 좋으면 막 헤드 4골도 넣고 5골도 넣고 또 쫙 꺼질 때 꺼졌다가 또 다른 애들로 시장 막 강팀하고 붙든 약팀하고 붙든 시장에 좋든 안 좋든 급등 나왔다가 눌렀다. 급등 나왔다가. 이게 가능하지. 공구만. 그리고 아프리카 TV. 마찬가지죠.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한없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또 한없이 떨어져. 25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최근 들어서 또 여기서 6만 5천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한 40-50% 올라갑니다. 60% 올라갔다가 옆으로 누웠는데 지금 거래량 주가 폭등, 거래량 급등.
근데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 이평선이 다 모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니까 여기서 한번 잠깐 볼게요. 거래량 폭등 나왔죠. 거래량 폭등인데 이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먹습니다. 상당히 밀집된 형태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녹색선이 61선입니다. 이 녹색선이 역별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녹색선 위로 5일선이라든가 종가가 그 위에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잠깐 있었어요. 8월 5일날.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올라갔다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거래량 대량으로 쏟았는데 어때요? 61선, 21선, 5일선. 60일, 20일, 5일. 이걸 길이로 만들어 보면 이렇죠. 60일, 20일, 5일. 5일. 안정적인 삼각형 형태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60일, 20일, 5일. 굉장히 불안정한 역삼각형 형태니까 쉽게 넘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그걸 바꾸는 거죠. 역삼각형을 삼각형으로. 중요한 변곡점. 그리고 대량 거래량. 그리고 주가가 한번 솟구친 다음에 깃발령 모습이네요. 깃대. 그렇죠? 네. 삼각형 모습이잖아요. 옆으로. 수렴하는. 위로 급등 나오든지 아래로 급락 나오든지. 이 거래량의 의미. 61선 이후에 나온 거래량의 의미로 봤을 때는 25만원 이후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공격수. 아프리카 TV를 제가 왜 가장 최전선에 배치했느냐. 얘는 수비 라인, 수비가 목표가 아니에요. 주거나 사나 수익률. 10% 20%가 아니라 50% 이상 수익률 내봐라. 연말 연초까지. 나는 이해됐다. 33 눌러주세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저런 퍼포먼스를 내지 못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참여자도 다양해요. 기관도 하지, 외국인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폭등이 이런 폭등이 나올 수가 없어. 시가총액도 워낙 크니까.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건 어때요? 뭐 하나 잘 되면 그대로 슈팅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가 네이버에 팔린다든가, 아프리카 TV가 구글 어디에 진출한다든가, 아프리카 TV의 이런 플랫폼이 뭐 어디에 런칭이 되고 함께 이용된다든가, 뭐가 히트를 쳤다든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등입니다. 1, 20%가 아니라 50%, 100%씩 그냥 빨래줄처럼 튕겨져 나가죠.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이 선수가, 공격수가 해야 돼요. 여기 있다가 손흥민처럼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 TV 최전선 배치 대신에 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얘만 막으면 되니까 하나솔루션이나 공구만 같은 종목을 얘를 막으면 옆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는 그래서 여기 왜 공격수 3명 이렇게 작은 종목으로 구축했는지. 스피드다. 즉 여기는 손실 10%, 수익 3, 40%, 50% 그렇게 잡는 거예요. 대신에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안정성이죠. 골키파 신한지주, 신세계인터, ST바이오센스, 페노시. 뭐를 크게 10% 이상 먹겠다는 전략이 아니죠, 당장. 들락날락 해가면서 5%, 10%, 뭐 5% 이상 줬을 때 잘라낼 수 있고, 대신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절 안 하고 조금 더 살 수 있는 종목군들. 신세계인터, ST바이오센서, 페노시.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수비수들이에요. 신세계인터 어때요? 차트. 아까 저기하고 완전 다르죠. 아까 보시면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솟구쳤던 게 있고, 그때 옆으로 듣고, 거래량도 터졌고, 공구음원도 이렇게 급등급락에 막 퍼포먼스가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 이렇게.
얘는 어떻습니까? 차분하죠. 61선 못 넘었어요. 아직 61선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차트 모양 보세요. 이게 상당히 안정되어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은 내구성이 탄탄해야 돼. 수비수들은 상대편 공격수하고 부딪혔을 때, 몸으로 부딪혔을 때 수비수가 스피드도 아무리 좋고 발재간이 좋아도 축구는 힘입니다. 힘. 힘과 스피드. 브라질이라든가 혹은 포르투갈이라든가 혹은 아르헨티나 이런 쪽 애들은 발재간이 정말 좋아요. 어릴 때부터 모래 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목 탄력이라든가 특히 가나 이런 데는 또 스피드가 굉장히 좋죠. 순간 그 가나 골키퍼 보세요. 순간 튀어오르는 그게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재간도 기술도 좋고 몸에 공이 붙으면 안 떨어져요. 발재간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근데 왜 축구의 중심지가 유럽이냐? 바로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라든가 혹은 손흥민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발재주의 메시, 스피드의 손흥민. 여기에다가 힘이 더해져야 돼. 한번 부딪혔는데 나가 떨어져.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면 안 돼. 수비수는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일단 기본으로 끌고 가야 돼요. 최근 3년 사상 최대 실적,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내구성. 내재적 가치가 현재 주가 대비 반영이 돼야 돼요. 잠깐 볼까요? 67,000원이죠. 그렇지만 최저가예요. 최근 10년 내. 2018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보다도 더 주가가 떨어져 있어. 누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근데 실적은 어떤가요? 주가는 방금 최저점이라는 걸 확인했죠. 여기가 최저점인지 아닌지는 몰라.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2000 코로나 때 주가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 때 주가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8,000원인데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 깨졌던 자리가 22,000원. 지금 25,000원. 거의 최저점이죠. 이때 잠깐 빨고는. 자, 반면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 실적은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도 영업이익 920억, 당기순이익 826억. 이번 연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1, 4분기 330억, 2, 4분기 387억. 그럼 벌써 700억이 넘어요. 거기다 3, 4분기가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뭐 온갖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700억에다가 242억 더하면 950억이에요. 자, 그러면 950억이면 2021년도 920억, 2020년도 338억, 2019년도 845억을 다 압도합니다. 4분기만 적자만 아니라면 이미 3년 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62,000원 찍고 67,000원 찍고 계속 하락한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나 좋은 가격입니까? 떨어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죠. 왜? 내구성이 좋죠. 더군다나 환율이 꺾였어.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꺾였잖아요. 수출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수입 주도주들이 실적들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 가치가 급락이 나와가면서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훨씬 좋고 그렇죠? 2분기 실적보다도 4분기 실적이 더 좋고 그러니까 4분기에 적자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이야 거의. 환율로 보면. 수입제잖아. 자, 따라서 예.
자, 따라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런 주가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환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입 중심의 이 회사는 떨어져도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혹시라도 내구성을 보장해 준다. 자, 나는 이해됐다. 수비라인 333. 수비라인이니까 내구성이 중요하니까 888 눌러주세요. 나는 이해됐다. 자,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더불어서 SD 바이오센서 수비라인에는 페노시아,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10%를 중심으로 위로 플러스 12%, 아래로 8%. 그 정도면 12월 달에 적합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 바닥에 샀는데 우위로 30%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땅바닥에 잘 사가지고 이런 주식들이 물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정도 사서 29,000원이나 잘 먹으면 여기 3만원, 뭐 적게 먹으면 한 28,000원.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차트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타면 기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12월 달 수비수 같은 종목은 많게는 1월 달까지도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 직고점까지 돌파 나올 것도 가능해요. 충분히. 그렇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이런 종목군들은 또 더디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많게는 13%에서 15%, 적게는 한 7%에서 8%, 수비 종목군은 12월 달에 그 정도 목표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물론 여기서 나는 이 종목 괜찮은데 장기로 끌고, 왜냐면 실적이 정말 좋잖아요. 67,000원 최고점 찍은 다음에 주가는 계속 떨어졌는데 실적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데 지금 이번 연도는 벌써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 나왔잖아. 이 주식, 이런 주식 괜찮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이유로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요즘 시장에 다 뜨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뱅크. 지난날에 남들 다 뭐 손절이냐 불났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 제가 실적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주가는 계속 하락이다. 하지만 실적은 사상 최고치 않느냐.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계속 하락이다. 근데 실적은 사상 최고치가 아니냐. 연간 누적 기준으로. 3분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면서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여기가 매수 기회지. 20% 30%를 못 사더라도 5% 10%씩은 사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커트. 올라오면 어떻게? 커트.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왔죠. 커트 사인 보내고 나서 또 올라왔어. 17,000원, 18,000원에 산 게 이렇게 23,000원, 20, 30% 올라가고 커트 사인 보냈는데 또 올라갔어. 3만까지. 80%, 90% 올라갔죠. 평균 매수 단가에서. 자, 저런 것처럼 저런 종목군들이 아까 보셨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던 신세계 인터라든가 수비수 종목이라고 해갖고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만 공격수 종목보다 공격수 종목들은 우위점에 있다면 이 앞에서 이미 한번 이렇게 해먹은 게 있다면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바닥권에 있는 거를 싸게 좋은 거를 사는 거죠. 싸고 좋은 거를. 그래서 방금 보셨처럼 신세계 인터, SD바이오. SD바이오 센서도 이제 중국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코로나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거의 가족이 걸려도 그냥 가족 걸린 사람만 빼고 가족들도 출근하죠. 그러니까 SD바이오 센서도 올라가다 이렇게 지금 축축 처집니다. 반면에 실적은 꽤 괜찮아요. 아까 제가 수비수 종목군은 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내구성,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적 2020년도 영업이익률 7,300억, 2021년도 영업이익률 1조 3,600억. 자, 근데 2020년 이번 연도에는 그보다 실적이 좀 더 좋아야 되겠죠. 영업이익률이 1조 3,600억보다
이번 연도는 매출액도 좋지만 매출액도 좋죠. 벌써 사상 최대 실적 돌파 나왔죠. 1조 4천억, 8천억 더하면 2조 2천억, 거기다 5천억, 5,500억 아까 여기 있는 거 중간에 뒤처리한 거 빼주면 그러면 2조 7천억. 4, 4분기에 2천억만 매출만 나오면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지금 분위기는 5천억 이상 나올 분위기잖아요. 영업이익 6천억, 3천억, 6,200억, 3,500억. 그러면 벌써 9,700억. 거기다가 3천억. 그러면 1조 2,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인 1조 3,640억에서 4분기 1,000억만 영업이익이 나면 사상 최대 실적이네. 누가? SD 바이오센스. 반면에 주가는 굉장히 처져 있죠. 자, 그래서 수비수 종목군들은 뭐에 중점을 둔 거냐?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종목. 주가가 살짝 떨어져. 난 더 살 수 있어. 대신에 많이 사면 안 되겠죠. 왜? 이 종목군들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기보다 안정적 수익률. 손절도 짧지만 수익성도 높지는 않아. 높게 잡아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걸 장기적으로 갖고 왔을 때는 50%, 100%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 왜? 여기는 방어예요. 확률이 높은 것에 거는 겁니다.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먹긴 먹되 상승할 확률이 70%, 80%. 떨어질 확률은 1, 20%. 대신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안전한 내구성. 지지선이 있는 거죠. 실적. 반면에 올라가는 거는 30%가 올라갈지 40%가 올라갈지 장기적으로 그건 우리는 몰라. 확률적으로는 높아. 가능성이. 그렇지만 우리 목표는 안정적으로 먹고 나오는 거야. 10%에서 많게는 15% 혹은 12%. 적게는 7%. 평균 10%를 먹고 여기서 회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12월까지. 상승 확률은 높아. 페노션 실적도 좋고 주가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는 단계.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이해되셨죠? 신한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배당주의 신한주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격수 종목은 어때요? 하나솔루션. 공격수로 포진한 종목들은 하나솔루션이나 아프리카TV나 공구우먼은 살짝 깨지면 추가 매수예요? 아닙니다. 바로 손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솔루션, 아프리카TV, 공구우먼은 주가가 살짝 깨진다. 바로 손절이에요. 바로 손절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수결제. 대신에 올라간다고 해갖고 조금 올라간다 해갖고 수익 회수 안 합니다. 공구우먼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보합전원에 출발했다든가 마이너스 1, 2% 출발했어. 박한샘이 오른쪽 윙백 손흥민 포지션에다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죠? 이 자리가 손흥민 포지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나 공구우먼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뭐를 눈치를 빨리 채느냐? 잘 보세요. 빨간색 아프리카TV, 하나솔루션, 공구우먼이 공격수인데 누가 진짜 공격수입니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공격수. 이쪽은 이렇게 수비 다이아몬드 스텝인데 얘들은 미드필더지만 수비형이에요. 공격적인 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더 비중을 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구우먼 뒤에는 누가 있어요? LG전자가 있죠. 하나솔루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즉 하나솔루션이 공격할 때, 공구우먼이 공격할 때 뒤를 누가 받쳐주느냐? LG전자가 더 잘 받쳐주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이 더 잘 받쳐주겠습니까?
LG전자가 훨씬 잘 받쳐줘요. 얘가 앞으로 나가면 그 빈자리를 내가 메꿔주고 볼 백업도 잘하고 상대편이 밀고 들어왔을 때 막아서 공구문이 뒤로 갈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고 공구문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갈 때 이쪽에서 상대편 수비수가 막 달려올 때 앞으로 가서 몸빵 대신 몸으로 막아주기도 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런 내구성이 없죠. 왜 내구성이 없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든 이 포지션, 포메이션 공격수 여기에서는 공격수를 받쳐주는 LG전자가 이쪽 라인이냐 아시아나항공 라인이냐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각자 도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지원 못 받쳐줘요. LG전자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즉 이쪽은 코스닥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저의 진정한 공격 수익 라인은 어디서 보느냐면 아프리카 TV, 공구먼, LG전자 이쪽 라인에서 보는 거예요. 30%에서 20%. 자, 그런데 하나솔루션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럼 왜 갖다 놨느냐? 한 큐가 있어요. 얘들은 누구를 지원받아서 하는 애들이 아니야. 둘이 협업 관계는 없어. 하나솔루션은 12월 6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은 12월 7일 날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있죠. 상원. 잘 아시겠지만 미국 결선 투표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우리 야간 수업에서 네, 여기 나왔네요. 아유, 저장을 안 했고 날라간 것 같은데. 저장을 안 해서 날라갔네요. 아, 민주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50석이 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의원 49석. 원래는 50대 50이었는데. 12월 6일 날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즉 조지아주는 특이하게 50% 이상을 표를 1등이 당선이 안 되면 1등이 됐더라도 50% 이상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12월 6일에. 다른 주는 그런 주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조지아주는 어찌됐든 그래. 이 조지아주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그리고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2차 배터리 만드는 데가 다 여기 있어요. 자, 민주당이 승리하면 법인세를 이제 21%에서 28%를 올린 거 실행. 법이 통과가 됐는 건 이제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나스닥 지수들이 이제 버벅거렸는데 저 결선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솔루션은 바로 그거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솔루션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CS 윈드라든가 혹은 태웅, 유니슨, CS 베어링, OCI 요런 신재생 에너지다. 왜냐면 하원은 뺏겼지만 공화당한테 하원은 공화당이 이겼죠. 이번에 원래 민주당 거였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이 있고 상원이 더 중요하고 미국은 더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아무리 올려도 내가 커트시키면 끝장이니까. 50대 50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기면 51대 49가 돼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웬만큼 상원 눈치 안 보고 정당 지지가 되니까
오바마케어와 신재생에너지 더 강화시킬 수 있겠어요. 특히 오바마케어. 그리고 일단 결선 투표가 6일날 있으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 한 번 더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하나솔루션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솔루션이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솔루션한테 뭐 지원받을 일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격수예요. 수비도 얘는 별로 수비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아시아나항공은 내구성이 없어요. 미드필드이긴 한데 수비형 미드필드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드. 이렇게 한번 위로 확 찔러주고 11,500원에서부터 14,500원 상한가 근처 갔다가 폭락. 그렇지만 한번 또 퍼포먼스가 일어나면 급등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느냐? 못 사. 자, 그게 핵심이에요.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느냐? 안 돼. 바로 손절해야 돼. 아시아나항공. 왜? 적자 기업이잖아. 아까 신세계 인터라든가 혹은 신한지주라든가 그리고 페노션이라든가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상 최대 실적들이에요. 최근 3년 내, 4년 내. 연간 기준. 벌써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즉 9월 달까지 실적만 갖고도 2021년 실적을 거의 돌파했거나 살짝 돌파 못했거나. 근데 주가는 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것도 장기적으로 5년간 하라. 이런 형태였죠.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안전하게 구입하는 겁니다. 반면에 공격 종목들은 급등급락이 그냥 실적하고 상관없이 순간 퍼포먼스만 제가 이용한 거고, 반면에 손흥민 선수 바로 뒤에서 볼 백업을 받쳐주고 있는 황인범이나 이강인 선수나 이런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가면서 볼 백업을 잘 해줄 수 있는, 토트넘 축구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에릭센 같은 경우 볼 백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보세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4천억, 2천억, 당기순이익 8천억, 5천억. 작년도도 5천억인데 이번 연도는 더 나오게 생겼어요. 2021년 적자가 5천억이야. 영업이익이 300억인데도 부채가 13조, 12조 5천억이니까 1년에 5천억씩만 이자 내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1사분기 마이너스 400억, 2사분기 2천억, 3사분기 3천억, 2,900억이니까 누구 아시아나항공. 벌써 5,600억이 넘는 적자를 냈어요. 1, 2, 3분기. 사상 최대 적자죠. 영업 당기순이익 적자만. 작년도 5천억 적자, 재작년도 5천억 적자, 2019년도 8천억 적자인데 지금 2020년, 21년, 2022년 1, 2, 3분기만 봐도 5천억을 넘어섰잖아. 그렇죠? 최고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공격수 포지션, 왼쪽 미드필드, 또 전진 배치입니다. 셀트리온이나 LG생활건강용의 이렇게 수비형, 안정적 수비형의 미드필더가 아니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또 하나솔루션을 받쳐줄 능력도 안 되는, 아프리카 TV한테 뭐 볼 백업 그런 거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적자 기업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인데 무슨 하나솔루션을 지원해줘요. 즉 하나솔루션이 떨어졌을 때 얘가 올라가서 메꿔준다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율하는 종목이 아니죠. 볼 백업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쫓아가서 기회가 돼 순간 순발력.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순간 그냥 상한가 급등이야. 그 전에 없던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어. 이해되시죠? 리오프닝 관련주이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에 대한 부분이 유럽에서 머물러 있다가 영국에서 승인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승인이 나면 적자 기업이 대한항공과 합쳐져 가면서 물이 수리되는 거지. 100% 물인데 적자인데 대한항공과 합병이 돼가면서 이 회사가 자연스럽게 유증 물량이 돌아가면서 순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인데 얘는 물인데 술이 들어오니까 손해날 게 없잖아. 합병이 안 되면 이제 완전히 물이 아닌 짠물로 바뀌어가면서 토해내야 될 판이지만.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 날 딱 봐서 12월 달에 매매로서는 끝내주는 종목이에요. 퍼포먼스가 있잖아. 그리고 그것도 추격 매수가 아니라 언제 매수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살살살 아랫골이 다를 때, 음봉 나는 거래 급등 나왔다 그럴 때,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딱 공격하기 좋아. 순간 그리고 5%, 10%, 20% 먹고 계속 치고받고 하는 매매를 진행하기 딱 좋은 종목. 축구 재밌죠?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은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봐. 여기 휘젓고 다니고 저기 휘젓고 다니고 일로 갔다가 막 공은 이쪽에서 놀고 있나 혼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협업도 안 돼. 상대 수비수는 미치는 거죠. 야, 여기다 갔다 오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얘들한테 패스 보통 이렇게 패스해 주는데 혼자 막 몰고 나갔다 뺏기기도 하고 막 개판인 거죠. 혼자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어지러워. 그러니까 이런 애가 들어오면. 왜냐면 이 포지션이라는 게 딱딱 조직화돼야 되는데 얘는 혼자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죽을 맛인 거죠. 셀트리온,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활건강은 죽을 맛인 거예요. 왜? 상대편 수비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혼자 공격하러 올라가는 거지. 야, 뒷공강 변네? 하면서 셀트리온은 뭐 앞으로 막으라고. 얘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얘를 고려했을 때 얘를 탄탄한 애를 놓는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 주가 안정적. 그래서 얘가 무슨 사고를 쳐도 메꿀 수 있는 애들.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기 자리에 공구먼까지 갖다 놨다. 뒤에 있는 애들이 힘들어요. 이쪽 라인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 여기서 벌고 이쪽에서 다 감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구먼 LG전자, 페로시안, 신세계인터, 셀트리온 이렇게.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완전히 혼자 노는 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LG생활건강이 약간 이런 형태로 좀 받쳐줘야 되고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SD 바이오센서는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주가 대비 탁월한 지금 현재 퍼포먼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경륜 있고 옛날에 따지면 이제 홍명보 선수 월드컵 첫 번째가 아니라 한 네 번째 정도 출전한 느낌.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페노션은 좀 이따 하고 셀트리온과 LG생활건강은 수비냐 공격이냐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라인을 좀 올리기도 하고 상대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라인을 올려. 즉 종합주가지수가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가 자꾸 떨어져.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져. CPI 지수가 7.7인데 이번 달에 7.5나 7.3으로 나오나. 그럼 5개월 연속 하락이죠. 상대가 약한 거지. 그리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있죠. 거시경제지표. 야, 축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채권 이야기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신가요? 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어제 3.49예요.
3.5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예요. 여기는 4.0으로 나왔지만 3.75입니다. 왜? 0%에서부터 계속 올렸으니까 3.75. 0.25부터 올렸다고 계산한 어떤 특정 주는 그럼 4%. 우리는 0%부터 계산하니까 3.75.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인데 일부 주에서는 4%인데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준비 기준금리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주가가 못 갔다며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 이자율, 인플레이션의 상징인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3.49예요. 그동안 얘 따라잡겠다고 미국 FOMC에서 계속 금리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따라잡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네요. 4%를 전으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시장 이자율, 인플레이션의 상징은 3.5로 살짝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3.75가 되고 금리 올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제 얘가 인플레이션율이 안 올라가니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라인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라인을 현재 셀트리온과 LG 생성할 건강이 갖고 있는 이 라인을 어떻게 해줘야 돼?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줌으로써 상대편 골문대까지 거리가 가까워지죠. 얘가 올라가니까 수비수들도 올라오겠죠. 한 20m 정도. 20m 정도 우리 선수가 가니까 앞에 우리나라 공격수들하고 거리는 그렇죠. 40m, 50m에서 가까워지죠. 얼마로? 30m, 25m.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죠. 왜? 우리 선수가 벌써 상대편 영역 안으로 1명, 2명, 3명 있던 데서 4명, 5명, 6명, 7명으로 늘어났지. 물론 상대 수비수들도 늘어나겠지만 반면에 우리 뒤 공간은 취약해졌죠. 상대편이 역습을 조심해야 되겠죠. 역습을. 그러니까 그때 역습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역습에 여기에 삼성전자나 혹은 LG엔솔 같은 종목이 있다. 혹은 여기 국민은행 같은 종목이 있다. 두 분에서 이거 못 막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저희들도 여기에는 좀 묵직한 종목,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를 수비수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역습을 조심하라고 페노션이나 신세계엔터 중급을 포진시켰고요. 공격형으로 사실은 수비수도. 그리고 이제 LG전자는 아시아나항공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과 LG생활건강인데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신세계인터도 그렇고 여기 잘 보시면은 그냥 공급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의 큰 흐르는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이오센서, 셀트리온. 그리고 여기에 저기가 있어요. 후보. 공격 후보에 HK 이노엔이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프리카 TV 공구문 하나솔루션 특히 살짝만 깨져도 바로 손절하세요. 바로 손절하고 거기에 HK 이노엔 자, HK 이노엔 한번 잠깐 볼까요? 굉장히 지금 튕겨나가기 일보 직전이죠. 아래 꼬리 보세요, 이거. 직고점 매물벽대. 지난 2주간 쌓였던 매물벽이죠. 그런데 전날 윗골이 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제. 양봉으로 그냥 바로 튕겨져 나가죠. 아래꼬리 어제 같은 장에. 기다렸다는 거지. 뭐를? 개인 투자자들이나 누가 주식을 정리해 주기를. 수급이 바뀌는 걸 기다린 거죠.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량 잡아먹어 가면서 튕겨져 올라가는 겁니다. 61선 우위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17, 18. 한참 지금 막 이제 기운이 막 팍팍 힘을 쏟는 61선 우위로 와서 빠릇빠릇 61선 가네 못 가네 하다가 이제 막 돌파 나온 거지. 그것도 어떻게? 시장 떨어질 때. 이 양봉 보세요, 이거. 힘이 있어야 돼, 저런 힘이.
그래서 공격수로는 HK 이노엔 같은 종목. 순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HK 이노엔도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다고요. 240억이 당기순이익이죠. 연간 279억, 130억. 이번 연도 어때요, 근데? 벌써 74억, 135억, 150억. 벌써 350억이 달성됐어요. 3년 내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공격수로 포진시키는 종목은 대신에 조금 이상하면 바로 버려야 돼. 내구성은 좋아.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내구성은 좋은데 실적이 조금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우량한 거,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들. 안정성보다는 단기 컨디션이 좋은 것들. 코스닥 종목으로 포진시켰어요. HK 이노엔까지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후보에. 그래서 하나솔루션 조금 손절 운봉이잖아요. 요즘 계속. 12월 6일 날 결선 투표 앞두고 딱 준비했는데 결선 투표에 시가에 딱 민주당이 이겼어. 그러면 시초가에 혹은 12월 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늦게 1시나 2시경에는 민주당이 이겼다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얘가 튕겨져 올라가야 돼. 쫙 갑자기. 신재생 관련법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신고점인 58,700원까지도 단숨에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순간 스피드를 몰아붙여야 된다고요. 문전쇄도. 상대방이 알지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전쇄도를 할 줄 알아야 돼. 12월 6일 날 결선 투표 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7일 날 이제 오후 늦게 발표되겠지. 윤곽이 나오겠지. 박빙이겠죠. 어차피 50대 50이었으니까 49%대 49%니까 조지아주가. 그거 놓고 결선 투표하니까 막판까지 접전할 거야 아마.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급등급락으로 오갈 겁니다. 재생에너지. 그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시아나한테 얘도 지는 지대로 따라 놀겠지. 그래서 하나솔루션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이쪽 포지션 이렇게 둘이 같이 왕창 묶으면 안 됩니다. 하나솔루션을 샀으면 LG전자로 이렇게 대체해주고 공구먼 샀는데 LG전자 괜찮아요. 하나솔루션 사고 아시아나 샀다. 그러면 셀트리온이나 LG생활건강을 좀 보강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 있는 걸로만 다 산다. 하이리스크 하리트.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거 좀 공격적이라면 한 40%. 후보까지 HK 이노엔까지. 그리고 여기 30%. 이렇게 30%. 골키파까지 포함해서. 방어적이다. 근데 저 포지션 자체가 원래 좀 공격적입니다. 이 포지션 자체가 코스닥 종목이 2개 있죠. 아시아나항공 있죠. 하나솔루션 있죠. 저 고베타 하이리스크 하리턴. 거기에다가 LG전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기도 약간 수비수지만 약간 고탄력 종목들이에요. 여기는 안정성을 이렇게 중심으로 둔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지션 자체가 3-4-3이라는 이 포지션이 수비로 3명이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인데 그 공격적인 성향을 셀트리온과 LG생활건강으로 좀 희석시킨 거고. 시가총액 거의 최고 분야의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에서 지금 요즘 올라간 게 없죠. 바닥권대에서.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 매력도가 있는 거, 안 움직인 거 아직까지는. LG생활건강은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주죠. LG생활건강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61선, 61선, 61선. 지금 막 녹색선 61선이죠. 계속 빠지기만 했죠. 대폭락이 쫙 나오다가
이제 겨우 61선 위로 지금 살랑살랑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경우 올라오면 꽤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걸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동안 그게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올라가려다 또 떨어지고 이번에도 올라가려다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양음양 형태가 이렇게 처음 나왔어요. LG생활건강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라든가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61선 아래에서 계속 있다가 정말 모처럼 만에 어렵게 돌려놓고 그러니까 역배열됐던 걸 지금 돌려놓고 있거든요. 61선, 21선, 51선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이 역배열된 것들이 요즘 바뀌고 있다고요. 61선, 21선, 51선 초창기 국면이지. 성질 급하게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지난 2주간 지금 여기 딱 요거 그래서 라인 올린 구조입니다. 라인 올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지선이 탄탄해졌어. 리오프닝주들의 축구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라인을 전진 매치하는 거죠. 이런 방어적인 종목들인데 앞으로 조금 당겨주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LG생활건강도 얘들은 이제 이렇게 골대 앞에 12월 6일 날 골대 앞에 공구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돌파 나오려고 하죠. 테크니컬 기술 그러니까 공격수들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공격수는 기술적 분석에 좀 중점을 두고 언제든 손절 가능한. 반면에 수비수 및 수비형 미드필더 셀트리온과 LG생활건강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내재적 분석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약간 기술적 분석을 20, 30% 줬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61선이 이제 턴해가면서 이렇게 좀 저기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받침이 되고 그렇지만 전체 포지션은 우리는 조금 전진 배치입니다. 전진 배치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럼 저 포트폴리오가 좀 공격적인데 그러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냐? 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달러 인덱스가 망가졌어요. 무너졌다고요. 105달러가 완전 깨졌습니다. 그동안 106달러 이 라인에서 계속 지지가 있었죠. 깨졌다가 뭐하고 깨졌다가 뭐하고 어제 같은 경우 어때요? 완전 깨졌죠 이제 이틀간. 그래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이런 추세적 흐름이 망가졌어요. 누가? 미국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이제 축소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달러에서 탈출하는 돈들이 막 밖으로 튕겨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돈들이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도망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단기적으로 망가지고 흔들려야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4천억 팔다가도 5천억 사요. 5천억 팔 거 2천억 밖에 안 팝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하려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종목들한테도 업황 불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단기 수급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전진 배치시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을 때는 후진 배치, 라인을 좀 내리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공격수는 한 명만 남겨놔야지. 손흥민이나 이런 한 명만 남겨서 상대 수비수 두 명 묶어놓고 하나솔루션,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저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그리고 라인도 전체 아래로 내려야지. 아래로 촘촘하게. 그리고 이제 역습 정도는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지.
역습 정도. 자, 그리고 여기 미드필더에는 후보 종목군이 하나 있어요. 미드필더에는 후보 종목군이 하나 있는데 요거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7788 눌러주세요. 후보 종목군이 하나 있어요. 미드필더에. 후보 종목군이 있는데 그 종목은 누구냐면 여기에 미드필더인데 후보 종목군인데 조금 공격형 후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좀 단점을 메꿔줄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단점도 메꿔져가면서 필요하면 하나솔루션도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후보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좀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친구예요. 무게감이. 누구냐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들락날락 거리죠. 퍼포먼스가 있어요. 좀 급등급락에 지난 2주간 그러니까 여기서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에서 순간적으로 22만 원까지 한마디로 한 15% 정도에서 12% 순간 튕겨져 올라갑니다. 3박 4일. 옆으로 눕다가 쭉 떨어졌죠. 요즘 아주 급등급락에 단기적으로 아주 막 요동을 쳐요. 왜 그러느냐? 제가 보니까 이제 바닥을 좀 탈출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 탈출을 좀 시도를 하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수렴됐다가 튕겨져 올라가고 수렴됐다가 튕겨져 올라가는데 자꾸 21선 위에서 노는 폭이 61선 위에서 노는 폭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전에는 다 61선 아래잖아요. 그전에는 계속 61선 아래예요. 노는 시간이 다 61선 아래잖아. 한마디로 학교가 여기인데 학교 담장 아래에서 놀잖아요. 학교 안에 안 들어가고 담장 안에서 놀고 담장 안에서 놀고. 근데 요즘은 가끔 담 넘어서 학교 갔다가 다시 나오고 3일간 담 넘고 그 다음에 한 달간 담 넘고 담 넘어서 학교로 가는 거지 이제. 옛날에는 담 아래 학교 밖에 있었잖아요. 61선 기준으로. 요즘은 학교 안에서 노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학교 안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조종을 받았는데도 학교 안에서 놀고 있어. 음봉 밀집이잖아요. 근데도 61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 자, 연말 연초 대비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모비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기아차 그룹에 대형 종목인데 한 20%다. 15%에서 연말 연초까지. 그러면 이 종목은 수비형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약간 공격형,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더라도 LG전자가 했던 역할 같은 거를 중앙에서 하는 거죠,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그래서 여차하면 없애버리고 그렇게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IT 쪽, 왼쪽에는 자동차 쪽.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수출 주도주 종목군들에 이렇게 포진하고 이렇게 해서 미드필더를 공격형 형태로 아프리카 TV나 공구먼이 수급 중심의 최전방 포지션이라면 여기는 이제 정통적인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월드컵 특집으로 베스트 11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대우야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봐야 되겠죠. 수비수로 놓기에는 좀 그렇고 공격수로 놔야 되는데 공구음원 자리나 아시아나항공 자리를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부 조금 여차하면 바로 아웃시켜야지. 발목만 삔다거나 혹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살렸다든가. 현대우야 지금 버벅거리고 있죠. 근데 한 큐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비를 중앙을 맡기기에는 현대모비스는 여기다도 맡겨도 되고 여기다 맡겨도 되고 여기다 맡길 수도 있어요. 기아자동차나 이런 거. 근데 현대위아는 가운데 센터를 맡기는 좀 그렇고 중압감이 좀 작잖아. 그렇다고 최전방은 좀 어렵고 아프리카 TV처럼 이렇게 막 칼을 찌르는 날카로움은 없잖아요. 페브를 찌르는 날카로움. 공구몬 같이 그런 종목이 또 날아가는 종목도 아니고 아시아나항공 자리나 하나솔루션 자리 정도 가능해 보이겠네요.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아주 좋으셨을 것 같고 축구를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뭔 얘기야? 공격수 뭐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11시 16분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16강 본선 진출 축하 공연으로 오늘 한국의 베스트 11 종목군들 12월 달을 겨냥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너무 여기에 애들이 최고는 아니에요. 대신 그 성향에 맞게 축구 포지션에 맞게 한번 현재 2400에서 2500 사이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 티키타카죠. 그렇죠?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12월까지 2600포인트 정도 놓고 그때 여러분들 계좌가 1억짜리 계좌라면 1억 1000만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 포트폴리오가 곧 축구 선수들이죠. 다 아까처럼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몇몇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있긴 해요. 몇몇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있긴 한데 그 종목군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와 2대 0이라든가 혹은 1대 2로 지고 있다든가 하는 거에 따라 그 종목을 쓸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1대 2로 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코스닥 종목 제가 쓰고 싶은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못 쓰는 거고 우리나라가 반면에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굳이 KB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혹은 현대위아 같은 종목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좀 더 공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빼버리고 아까처럼 다른 바이오집을 집어넣는다. 반도체를 집어넣는다. 좀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공격적인 종목. 10% 수익이 끌어올려졌으면 다른 형태로 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선수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12월은 아까처럼 포지션은 그렇게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2600포인트를 겨냥했을 때 혹은 지금 2500포인트에서 머물러 있다고 보더라도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브라질을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길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2골 넣어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브라질과 비겨가지고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혹은 연장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황희찬이 뚝심 있게 한 골 넣고 그래서 역전의 역전으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포트폴리오 12월 월드컵에 맞춘 응원 퍼포먼스로 여러분들께 베스트 11 종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야간 수업과 그리고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나가실 때 7788 눌러가면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강 가면 또 부탁하냐고요? 8강 가면 여러분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커피 쿠폰까지 써가면서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8강 가면 더 저기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이제 제가 주간 공개 방송이 매주
수요일 날, 이번 주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